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저질 쿠데타가 말이죠, 당원들로 인해서 제압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제 가슴 저리고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완전히 돕는 길이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구나.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나. 소문에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당대표, 이분들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때에 이 보수파의 인사들을 말이죠, 1000여 명이 불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불려가고 수백 명이 구속이 됐다고 그러죠. 이제 무죄로 복면되는 분들도 많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말이죠, 보수를 괴멸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인가,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참으로 이 보수파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당의 면모를 쭉 오면서 말이죠, 위아래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 보수파는 말이죠, 완전히 짬뽕입니다. 짬뽕. 위아래도 없고 말이죠,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죠, 탄핵을 가도록 해서는 안 되죠. 결국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고 파면에 대해서 말이죠, 족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가래로 막고 있죠. 권영세, 권성동, 이재명의 출연을 막지 않으려면 탄핵을 안 되게 했어야지. 그리고 인용 파면이 안 되게 했어야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말이죠, 탄핵에 대한 반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을 높인 것은 국민의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광화문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가 있죠. 그리고 국민혁명의장인 정광훈 목사님께서 하셨죠. 자, 이제 말이죠, 저질 쿠데타가 진압된 이 마당에서 오늘은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제 현재 한국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은 두 개의 큰 축이 존재하죠. 바로 이제 국민의힘과 어디입니까? 자유통일당입니다. 자유통일당 지금 무시하면 안 됩니다. 1000만 명 조직에서 지금 7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말이죠, 문재인 정권 때의 주민자치위원회, 연방제 전위 조직으로 볼 수 있죠.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정광훈 목사님이 말이죠, 자유마을을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마을이 한 300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조직이 상당히 탄탄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거구라고 그러는데 자유통일당 거구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선전선동설에 의해서 무조건 거구 그러는데 절대 거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이 현재 보수파의 대표적인 정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거 인원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연합교단을 아마 정광훈 목사께서 창립을 했다고 그러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우리가 국민의힘의 그 행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사실 지금 깊은 실망감, 그걸 떠나서 이제 아주 회의감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언제 어떻게 또 사고 칠지 모르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말이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내일 등록을 해서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그렇고 되지 않아도 그렇고
보수우파 정당은 개편이 돼야 된다, 재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현재 자유통일당 그리고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까지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고 말이죠. 이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 취소하는 과정을 봤을 때에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쓸만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많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기득권 유지입니다. 뭐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 나라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국회의원 4년 개떡같이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당선을 요청하는데 그게 됩니까? 5년 동안 나라를 개판을 해놓고 말이죠, 다음에 정권 재창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예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주 예리하게 결정을 했듯이, 교통 정리를 했듯이, 국민들이 말이죠, 개돼지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외부에서는 말이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정선거가 없었으면은 선거 참패한 이유는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외부에서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유력 인사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무사한 일, 대충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당명을 바꿔가면서 대한민국 보수 진영을 대표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는 우리는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된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말이죠, 이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때 말이죠, 이재명에게 패배를 하고 5년간 와신 상담 후에 다시 정권을 이렇게 말이죠, 재탈환하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데리고 와서 결국 파면당하고 이게 보수 7인 멸렬이고 말이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그렇게 위태로웠으면은 대통령 당선되고 2년 6개월 동안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이 됐죠. 그보다도 더 나쁜 짓을 한 문재인은 아주 말이죠, 경남 양산에서 화스럽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비상계엄이 국민계몽,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요즘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파동도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저는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국민의힘을 보면은 말이죠, 이 정당 민주주의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방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문제 때도 말이죠, 뭐 때묻지 않았다, 행정 경험이 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데리고 왔으면은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1차, 2차, 3차 다 바깥에서 구경하고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말이 단일하지 대통령 후보직 양보해 이렇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이 보여온 이 책임 정치의 부재,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이 능력 있는 사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국민의힘은 말이죠, 황골탈퇴를 해야 된다, 새롭게 수혜를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홍준표 전 시장에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이 주사파 좌파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내각에 참여시킬 사람들이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법무부 장관 하실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국방부 장관 하실 분도 계신 것 같고, 특히 국정원장 하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환원을 해야 됩니다. 간첩 때려잡는 것도 국정원의 사고 말이죠. 공수처 폐지해야 되고, 이거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여러 가지를 지금 수차례 봐왔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총선 때도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을 빼와서 말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우고 나중에 대표를 세웠습니다.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잡아먹은 것이죠. 야당이 비판하는 것보다도 더 몇 개 비판했다. 직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중립이 있으면은 우좌 막 섞여 있습니다. 울산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굶어 죽겠다. 자기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면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막 짬뽕이고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치리할 수 있는 사람,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면 말이죠, 이재명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과사범 12개 혐의로 재판 5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을 꾼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분한테 46, 7% 지지율이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상대당만이 말이죠, 상대당이 개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과 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저런 불의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을 과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편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 말이죠, 자유통일당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도 말이죠, 지금 구주화 변호사, 여러 가지 문재인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손상대, 황중선, 전광훈 이분들 양보하에 구주화 변호사가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을 해서 아마 어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기탁금도 3억이 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만 조직이 되면은 구주화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천만다행이고요. 설령 진행되다가 조금 지지율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과감히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와 협상을 해서 공동정부 참여를 한다든가 자주간접한 협상을 해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수 우파의 중심은 자유통일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통일당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러죠. 아시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거 계승한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말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를 굳건히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통일당을 그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단순히 기존 보수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치해 가지고 있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말이죠,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공산당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요, 사회주의도 반대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을 명확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파의 가치로서 국민을 섬기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말이죠, 정치적인 꼼수로서 일관하는 동안에 자유통일당은 묵묵히 말이죠,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 세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반드시 구조화 변호사는 끝까지 이제 완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100%될 것 같으면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지 않으면 막판에는 김문수 후보께서 손을 내밀어서 공동정부 약속을 하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이죠. 보수의 미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책임 회피, 꼼수 정치는 국민들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실망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자유통일당이 말이죠. 국민의힘의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1000만 명 조직에 여러분들 온 힘을 좀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00만 명 조직을 해서 말이죠. 일단 우리가 연방제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말이죠. 제가 좀 권면을 드린다면은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에 집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더 많은 사람을 포용을 해서 그런 이제 진짜 국민을 위한 정당,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정한 변화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진정한 변화는 말이죠.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부터 시작이 된다. 1000만 명 가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미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더 나은 정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